자, 그러면 전시가 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전시가 체제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주제들이고요. 한국사 능력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전시가 체제는.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 토지 제도는 전시가 체제에 근간을 하였으며 지배층을 중심으로 토지가 분배되었다. 전시가는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물론 국가의 간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위에 따라서 전토와 시지를 차등있게 나눠준 토지 제도를 말한다. 전지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고, 시지라는 것은 땔감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초야지 같은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시가 발전 과정을 보죠. 전시가는 뭐 역분전, 시전정시가, 개정정시가, 경정정시가 형태로 인제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1940년 역분전을 분급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을 위해 농공행상의 토지 급유로 조신이나 군사들에게 관계를 논하지 않고 선행의 성악이나 그다음에 공유의 다소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눴다. 그래서 이제 관계보다는 주로 얼마나 후삼국 통일에 공헌했는가, 그걸 가지고 나눴죠. 이게 다 주관적인 어떤 기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관련된 전시가 내용이 있는데, 자, 요 전시가 체제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목적은 그 당시 토지를 매개로 한 고려의 어떤 위계 체제 안에 형성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농공행상 차원에서 이제 지급된 것은 호족세액을 통합하고, 이 호족과 측근세에 충성을 유도하면서 왕조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토지를 매개로 해서 고려의 어떤 위계 체제 안에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평성을 시도했죠. 물론 그 위계 체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강계는 하지 않고, 강계보다는 어떤 공유의 다수에 따라서 인제 나누긴 했지만, 나름대로 고려의 어떤 그 토지 제도 안에 이들의 영향력을, 인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좀 약간 이제 뭐냐면 그 통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역분전은 토지를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뭐냐면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역분전 관련된 내용은 인제 그 시정정신간다. 시민한국사에서 좀 볼게요. 시민한국사. 자, 시민한국사 289 페이지 펴 볼게요. 아이고. 자, 역분전 지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940년 고려는 역분전을 제정해 후삼국의 인제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관료와 군사에게 차등을 매겨 토지를 분급하였다. 자, 지급 기준은 간직의 풍계가 아닌 성품과 행실의 선악, 공로의 크기였다. 이는 다시 말해 고려에 대한 충성도나 통일 전쟁에 대한 세운 공헌의 정도를 중시했음을 뜻한다. 자, 역분전 이후에 시행된 토지 분급 제도가 전시가의 어떤 선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분전의 의미가 있죠. 역분전은 그 후에 이제 전시가에 선구가 되었다.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죠. 분급의 기준이 모호한다는 점에서, 잠깐만요. 모호한다는 점에서 관료제 정비해 가는데 개정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인제 의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인제 한계가 되겠죠. 그 역분전의 의의와 한계 쓰려면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봐 두시고, 그다음에 인제 볼 게 뭐냐면 이제 시정정시가로 넘어갈게요. 시정정시가. 시정정시가는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10 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나올 때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여기 뭐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실제 국편의 내용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건 좀 이따 좀 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들 모체로 해서 경종 그 976년 경종 1년에 처음으로 전시가가 설정됐는데 이것도 단일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종 때 제정된 사색 공복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문반, 무반, 작업에 나눠 8개 표에서 다원적으로 구성됐다. 또한 간품 외에 인품까지 고려한 미숙한 것이다. 그래서 요 간품이 요건 거고 인품이라는 것은 인제 주로 예전에 이 호족들을 가지고 있는 심의 크기에 따라서 인제 이렇게 분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 땅을 나눠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가에서 추인해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정장식과는 사색 공복이랑 구별해 가는 간품의 고하를 반영하고 되었지만 여기는 아직도 인품이 번영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인품이라는 거는 이제 호족들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그 시정정 시가가 이제 실시될 때 경종 때에는 예전에도 많았지만 이 강종 때 이제 육성한 신진 세력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호족 세력들이 균형을 이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 세력들은 요 강종 때 정했던 기준에 따라서 나눠줬던 거고요. 그다음 호족 세력들은 이제 뭐냐 인품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인제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국편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 거기에 정리했는데 그걸 인제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자,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시정정신과가 만들어진 경제 배경 관련된 내용을부터 인제 나와 있는데 자, 경종 즉위 때 정치 상황은 강종의 왕권 강화를 위해 등용한 신진 관료 세력이 일시 위축되고 호족 세력이 다시 강화되어 신진 관료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 복수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나 호족 세력들이 완전하게 정치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 말년에는 신진 세력이 권력을 다시 장악하여 성종 때 집권했다. 자, 시정정신과는 강종 때 등장한 신진 관료 세력들과 호족 세력의 입장을 절충해서 실시한 토지제도이다. 자, 시정정신과는 강종 때 실시한 사색 공복을 바탕으로 실시했다. 요때 사색 공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신진세력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자상층은 간직과 직종 여부에 상관없이 호족을 대상으로 한 관계를 기준으로 설정해 지급했고 그다음에 단삼, 비삼, 녹삼은 간직 기준으로서 무반, 무반, 작업 같은 신진 관료층에 지급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관계와 간직 체계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러 계통의 간직 체계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고 수조권만 지급하였다. 이후 이제 제정된 개정 정식과에서는 경영 정식과보다 토지의 지급이 많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자산층은 전지와 시지를 비슷하게 지급되어 있지만 단산, 비산, 녹산은 전지가 시집보다 많다. 그래서 이 자산층 같은 경우에는 요 계층이죠. 예. 호족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품에 따라서 인제 나눠지는 계층이고 나머지는 인제 여기 신진 관료색들한테 지급한 것은 요 단삼, 비삼, 녹삼층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시장장식과는 무반 이외에도 문반과 작업층도 인제 동시에 중시했다. 자, 문반과 작업은 단삼, 비삼, 녹삼 안의 간직의 지에 따라 동등하게 지급받았고 그 당시에 천문을 관장한 사천이라든지 왕의 건강을 담당하는 연수 등은 작업층을 분류하여 지급하였는데 그들은 주로 왕의 측근 세력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작가 출신 중에 왕의 측근 세력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고조 초기 때 천문을 관장하고 왕권 확립에 힘썼던 최지몽을 들 수 있다. 자, 무반은 담산 안에 5등급을 두어서 따로 취급하였다. 자, 그들은 주로 강종 때 왕권 확립 차원에서 시위군으로 등용되었다. 무반이 아닌 일반 군인들에게는 한해과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축적하고 있는데 이 한해과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긴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지급되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시정정식과는. 그런데 인제 이것이 인제 뭐냐면 명시된 것이 그 뭐냐면 개정정식과 이후에요. 개정정식과. 그때는 명시되지 않고 "한 해가를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일반 군인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명시되기 시작한 거는 개정 전시가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형전 시가는 간품 위에 인품까지 고려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인품을 위준한 역분전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토지 등급의 기준이다. 여기에서 이제 품을 나눴는데 요때 품이라는 거는 간품과 함께 인품도 반영된 토지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인품이 많이 반영된 것이 이 자산층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층 기준의 그 기준 자체가 간직 여부에 상관없이 호족 출신者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인품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품에 보면 자산층 관계는 1 품에서 6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품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8 등까지 세분화되었다. 자, 그리고 단산, 비산, 녹산층의 토지 진급 기준을 볼 때는 단산층은 10 등급이 그 아래 비산층 1 등급보다 지급액이 적고 비산층 8 급이 그 아래 녹산층 1 등급보다 지급액이 적은 걸 알 수 있다. 그럼 간직의 지위뿐만 아니라 비록 간직이 낮더라도 인품이라는 요소가 개입돼야 즉 간직과 절충해서 적당의 시지와 전지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자, 지급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설이나 인리 등 이속, 잡류, 일반 군인들에게는 기미, 근차등, 가등자를 포함해 모두 5개를 지급했는데 자, 시정 정책에 정확히 어떤 대상을 명시했지만 이걸 한해가라고 하거든요. 한해가에 대해 정확하게 구명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이 한해가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아마 한 해까지 지급한 대상들은 이런 사람들이 지급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상층의 구성원은 재상이 아니라 호족들이고 간직이 없는 상관도 지급받는다. 호족 출신자들도 구성된 자상층 구성원들은 간직에 상관없이 관계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실제로 간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산직자여도 원흉 이상의 유품 이상의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전시가 10등급을 편입되어 오히려 실직을 가지고 있는 단산, 비산, 녹산의 간직보다도 많은 전지와 시집을 가질 수 있다. 이 원유라는 사람은 일종의 인제 호족 중에서도 대우족이야. 그러니까 자산층 안에서도 거기 인제 호족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들. 근데 그중에서도 상품 호족들, 그러니까 상급 호족들을 원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제 뭐냐 관계만 가지고 있어도 뭐냐면 자기의 실직보다 더 많은 토지와 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 표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긴 했는데 잠깐만요. 예. 이게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저번 날 아 표가 있긴 있는데 음 표를 제가 써 놨는데 잠깐만 이거 없네. 음음.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 보면 있거든요. 참조를 해 주세요.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교재에 실어 놓은 것 같은데 없어 여기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서 시정정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것이 뭐냐면 인제 그 개정정식과 관련된 부분 볼게요. 개정 뭐 그 경정정식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개정정식과는 인제 문종 때 실시됐던 건데요. 요거 인제 시험 문제가 경정정식과하고 비교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하고 나서 좀 개정정식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아 잠깐만요. 예. 자, 개정전시과는 목종 때 실시했던 전시과죠.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종전의 인품을 이제 제외하고 간품을 기준으로 인제 급전했다는 거. 그래서 성종 때 관료제가 정비됨에 따라서 전시 지급의 구분이 일원화될 수 있었고요. 인품을 배제한 채 간직과 위기에 고함하는 기준으로 해서 일원적 18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급했다. 그리고 각가에는 전지와 시제 지급 액수와 지급 대상의 증명이 기재돼 있고 그리고 인제 한해과에도 전 17개월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인제 우문 정책이 반영됐는데 우문이라는 건 문신을 우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차별했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인제 정상품이라도
상장군하고 인제 육상서 상가 있는데 여기는 좀 하등급을 줬고 요거는 위에 있는 걸 줬죠. 사급 사가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층의 토지지급 대상을 포함시켰다. 그래 갖고 군인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그 시정정시가 한 해까지 명시된 것지는 않지만 추정되고 있지만 요때는 이제 명시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때 군인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관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군이나 이런 고위직 관료들이 아니라 일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마고는 인제 17 가에 23 개월, 그 보구는 18 가에 20 개월로 이제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게 뭐냐면 마군이 좀 더 보군보다 더 많이 지급받죠. 그건 뭐냐면 이제 마군은 기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어 얘들이 인제 말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염두에 두고 더 많이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리직에도 토지를 지급했다. 그럼 예전에 시정정 시가에서는 한 해가에 서리직이 있을 거라 추정하지만 명시돼 있지 않은데 개정전 시가는 군인층과 함께 서리직도 명시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현직주의를 포방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 현직주의라는 것은 상관이 현직자에 비해서 몇 가 낮춰서 지급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경고직, 뭐 동정직, 첨설직 이런 이제 간인층과 관계만 소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직은 없고 그 관계만 소유했다는 거는 인제 뭐냐면 명예직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호주층이나 공신 세력들을 차별했다. 이걸 현직주의로 내세우면서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제 보면 인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경고직, 동정직, 그 청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황풍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위층 상위층에서도 좀 상층 학리를 얘기하죠. 이 유황풍관들이 일부가 각오 시험을 봐 가지고 나중에 중앙에 올라가서 신흥 유신이라고 불렸던 그런 색들이죠. 자, 요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있고 이제 덕종 때 인제 뭐냐면 한인전 시가가 지급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 한인전 시가는 이제 유품 이하의 간직이 없는 자제들에게 지급한 토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준 그런 그 전시가인데 요게 한인에 대해서 인제 "유품 이하의 간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뭐 일정한 인제 군대에 다녀온 사람도 있다." 설도 있고 뭐 다양한 설이 있는데 보통 인제 요게 인제 통설이죠. 자, 그다음에 경정정시가를 보죠. 경정정시가 내용을 보면 자, 일단 18 간등제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인제 1 등급부터 해서 18 등급까지 했고 개정정시가에서 가해자에 있었던 한인, 잡류들 같은 이제 사람들이 간해를 흡수했어. 예전에 이제 시정전시가는 인제 뭐냐면 개정전시가는 한 해가에서 따로 인제 시정시가 밖에 전시가 밖에서 한 해가를 뒀잖아요. 근데 이들은 인제 한 해가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전체 관료가 모두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시 규모가 대체 규모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지의 경작화지를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그 당시 이제 문무 관료들이 늘어나면서 지급할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벌 귀족들이 농장을 확대하면서 지급할 토지도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시 규모가 감소됐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제 개정전시가에 비해서 경경전시가가 무관화되어가 이제 상승됐어요. 그래서 권한과 싸우면서 무관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똑같은 이제 풍급 그 훈계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는 인제 상장군이 그 뭐냐면 문관보다 더 우위에 받죠. 무관 계층이 문관보다 더 우위에 받는 우대에서 받는 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현직주의가 등장해서 인제 아예 산직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경고직, 동정직은 그냥 명예직이고요. 그 대가로 뭔가 토지가 지급되진 않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그 이들 중에 일부가 인제 뭐냐 임시직으로 인제 뭐냐 그 임시직이나 아니면 이제 기간제로 해 가지고 잠깐 이제 직역에 종사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한해서만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예 인제 그 직만 갖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정정시가에 빠졌던 향직이 다시 포함돼요. 이 향직이라는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고려 초기 때 태봉간제가 있었죠. 태봉간제가. 그리고 이제 간반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강종부터 성종 때까지 문무상계제가 도입되면서 성종 때 문무상계제가 완비되면서
항직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태봉간제에 주어졌던 또는 간반제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항직으로 포함시킨 거야.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중앙 관리든 지방 서리든 문무상계제에 다 포함되면서도 또 하나의 항직이 있었죠. 예, 항직.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항직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별로 허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전시가가 주어질 때도 있고요. 안 주어질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때는 주어졌어요. 예, 항직이.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때 인제 새롭게 이제 전시가가 마련되면서 또 들어온 게 있는데 무상계 전시가가 있어요. 무상계는 요걸 얘기한 거죠. 문무상계가 도입되면서 향리라든지 탐라 왕조, 여진 추장들에게 줬던 게 무상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상계를 보유했고 별사 전시라 갖고 지리업이나 승려들에게 줬던 그 풍수 지휘관에게 줬던 전시가 별사 전시고요. 그다음에 공회 전시 같은 게 있는데 공회 전시는 중앙이나 지방관청 같은 그 운영 경비를 조달해 지급한 건데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지급됐던 거거든요. 예, 성종 때부터 이미 지급이 됐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종 때 그게 뭐냐면 항리집제를 개편하면서 호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공회전시를 지급했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제 공회전시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이걸 공회전시를 뭐냐면 재정리했다, 뭐 정비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공원전시가가 설치됐다는데 이 공원전시라는 명칭은 그전에 그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이제 뭐냐면 제도가 있었어요. 공원전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지급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전에도 이제 공원전시 이전에도 이런 그 공원전시라는 그 명 명목으로 그 이전에도 공원전시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경종 2년 때 훈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그 현종 때 들어와서 이제 공음 전시 문종 때는 현종 때 들어와서 공음 전시과가 이제 정비됐고 공양왕 때 공신전이야. 그래서 훈전이라든지 여기 뭐 공음 전시라든지 공신전이나 다 똑같은 거야.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이름만. 그러니까 아마 인제 훈전을 좀 더 제도적으로 정비한 게 공음 전시다. 그리고 공신전도 뭐 이걸 이었다. 그래서 훈전, 전시, 공신전은 그러니까 훈전, 공훈전시, 공신전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훈전시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일단 5품 이상 인제 지급했고요. 그리고 인제 또 뭐냐면 관료제설에 의하면 공훈에 있는 관리들 간신 공신들에게 지급했다라는 설도 있죠. 요거는 인제 뭐냐면 주로 귀족제설에 입각해서 얘기한 거고 요거는 관료제설에 입각해서 인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거 이게 구별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번하고 3 번은 귀족제설, 2 번은 관료제설. 그 관료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품이라는 게 그 뭐냐면 간직의 오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공로의 오품 5 개를 나눠서 공로에 따라서 1 품부터 5 품까지 나눴다고 인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 품부터 해서 여러 품을 나눴는데 그중에 5품 이상에게 인제 했던 것이다. 그 관료의 그 뭐냐면 이게 그 공원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의 등급. 예. 그래서 인제 이거는 공원전 씨는 다른 그 가전과 달리 앞에 언급한 여러 가전과 달리 세습이 가능해요, 법제적으로. 예. 그래서 세습이 가능하다. 사적인 성격이 되게 농후하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법을 어겼다고 해도 그냥 완전히 다 뺏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이제 지급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손자에게.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자손들은 이 법을 어겼다고 해도 만약 아들이 어겼으면 아들은 지급하지 않지만 그 손자의 그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 자손들에게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제 그 목종하고 문종 때 실시한 경정정식과하고 그 개정정식과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읽어 볼게요. 자, 이것이 마침내 간직을 기준으로 하니 하나의 체계를 정비한 것은 998 년에 목종 때 개정된 그 개정정식가다. 자, 그것은 간직의 고하에 따라서 1 가에서 18 가로 인제 나누어 토지를 분급한 것이다. 자, 1 가는 전 100 개에서 시 70 개로,
내사장 시중 등이 받았고 18가는 전 이식견료 영사와 서사 등이 받았으며 그 밑에 한해가를 전 17개호 그 이하 사람들이 지급받았다. 자, 여기에서 종래 인품이나 막연한 기준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간직에 따라 현직에 분급받는 것은 관료체제 확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상관은 현직자에 비해서 몇 가를 낮추어 급여하는 것은 현직주의의 뿐이며 무관이 같은 풍기의 문관에 비해 적은 전시를 받게 된 것은 운신 귀족사의 면모를 나타난 것이다. 자, 고려의 전시가는 1076년에 이어서 또 한 번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경정정시가, 갱정정시가로 또 보이죠. 고칠 갱이라고 읽을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시 재편성했는데 이때도 이제 18가로 나누어 지급한 건 이전과 다름없으나 위에도 한일가가 없어지고 토지의 지급 액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지급 전 액수가 이제 감소된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시지가 많이 개발돼서 시지가 많이 없어졌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관료나 간직의 수가 늘어나면서 지급 할당이 이제 상당히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문벌 귀족들이 농장 확대되면서 그 농장 확대 과정에서 뭐냐면 지급할 토지가 없어졌다는 거. 예, 왜냐면 농장에서 이제는 주로 자기 토지의 수조지가 설정됐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세금을 거둘 수 없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제1가는 전 100결, 시 50결로 중소정, 상소정, 문화시중에 해당되고 차례로 차등을 둬서 제18가는 전 17결로 한인 잡류에게 지급되는데 이때 한해가가 없어졌으므로 그 수급 대상은 모두 간해에 편입되었다. 특히 이때에는 개정정시가에서 2 상급 차등을 받고 있는 상관이 지급 대상이 완전히 뭐냐면 제외됐으며 문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작되어 종래 개정 정시가였던 5가였던 상장군이 여기에서 상가로 올라 같은 정상품인 문관인 6상서보다 오히려 저 1가의 높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자, 문종 때 그 경정된 이 전시가는 최종주 형태에서 고려의 토지 제도가 완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자, 전시가의 직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토지여서 그것은 토지 그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수조권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뭐냐면 권한을 준 거다. 자, 그리고 이 수조권도 문종 때 이어선 직역에 종사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지급됐고 이건 이제 뭐냐면 상관이 배제됐다는 거죠, 상관. 그래서 상관 중에서도 인제 뭐냐면 가끔마다 비정규직으로 인제 이 기간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이제 준 거야, 그때만. 자, 간직에 그만두면 국가에 반납하게 되었다. 즉 경종 때 시전정시가에 상가는 현직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받아 주분 후에 반납하게 되었으나 목종 정시가는 몇 가만 낮출 뿐 역시 그대로 토지를 지급하고 문종 정시가의 상가는 완전히 토지 지급에서 제외됐으므로 그 간직을 그만두면 회수되었던 것이다. 자, 전시가에 비해서 공홈전시는 이제 문종 때 이제 완비됐던 제도죠. 그러니까 예전에 훈전이라고 불렸던 제도인데, 자, 이 공홈전시는 사적 지배가 성격이 농후했다. 공훈전시는 본래 국가에 대한 공훈이 있는 공신에 주어진 거지만 자, 문종 때 오품 이상의 모든 관리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설이 많아요. 아마 인제 여기까지는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료제 설에 입각해서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인제 뭐냐면 귀족제 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중론인데 여기는 같이 인제 섞어 놨어요. 예. 그래서 관료제 설에서는 이 오품이라는 의미가 이제 공원의 공원 그러니까 공원의 단계 중에 오품 이상이라는 뜻이죠. 예. 여기는 간직의 오품이 아니라 공원의 여러 인제 단계 중에 오품 이상의 관계를 에게 줬던 것이 공훈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공훈전시는 전시가와 달리 요때 전시가라는 거는 이 전시가라는 게 좀 명확하게 이제 좀 적어 놨는데 전시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예전시도 있고 공훈전시도 있고 가전도 있고 등등인데 앞에서 얘기한 건 거의 가전이거든요. 가전이라는 것은 관리가 인제 복무의 대가로 이제 지급받는 걸 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전과 달리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됐으니 이는 5품 이상의 고관 자제들에게 음서 혜택을 준 것 같이 간인 신분의 보호를 위한 시체고 고려 귀족적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귀족제설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 전시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또다시 인제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976년 네, 전시가가 제정돼요. 요때 전시가는 시정전시가라고 하죠. 이게 왜 자, 제정돼 고려시대 대표적인 토지지로서 자리 잡았다. 전시가는 문무관료와 서리, 군인 등 간직에 복무하거나 직역에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수요권을 나눠주는 뭐냐면 제도이다. 그래서 전시가는 지급하는 토지는 농경진 전지와 뗄나무 조달 토지인 시지로 나눠졌다. 전시가는 제정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다. 이 중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알려진 것은 976년, 988년, 1076년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차례대 시정 전시가 얘기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개정 전시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경전이죠. 자, 여기 밑에 있는데 하여튼 적어 놨어요, 한번. 예. 전시가는 각각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쟁전시가 부른다. 먼저 시정전시가 관련된 내용 보면 시정전시가는 강종 때에서 경종 때 초에 전개된 정치사항의 토대 위에서 신골 세력이 타협을 해 전국적인 안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설립되었다. 간품과 인품을 고려해서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는 간직을 기준으로 삼았으면서 왕조에 대한 충성도가 중요하게 여긴 결과다. 그래서 간직과 간품의 기반을 뒀고 정해진 자삼, 단삼, 비삼, 녹삼의 사색 공고에 따라서 4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마다 품계를 설정해 지급액을 정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자산 계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호적 계층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자산 계층 중에 이제 상위 계층이 있어요. 상위 품계 6품 정도 되는 품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원흉이라고 하는데 이 원흉들은 대호족 계층이죠. 그러니까 막대한 토지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토지를 지급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토지를 이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인해 줬다 국가가. 예. 이렇게 있고 단삼, 비삼, 녹삼은 아까처럼 읽은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야? 그때 이제 가거 제도나 그다음에 시분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줬던 거죠. 그래서 무, 작가인 사람들에게 그래 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여기에서는 인품이 반영돼 있고 여기에는 뭐냐 간품이 반영되는데 여기 안에서도 뭐냐면 등급에 따라서 이제 단삼, 비삼, 독삼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등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삼의 이제 낮은 계 녹삼의 낮은 계층이 비삼의 높은 녹삼의 높은 계층이 비삼의 낮은 계층보다 더 높고 비삼의 그 뭐냐면 높은 계층이 자삼의 낮은 계층보다 더 높고 이런 것도 다 인품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시정정시가는 당시 지배층의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본격적인 보수 규정이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 시정정시가 의미가 여기 있죠. 그리고 실제 직무를 맡고 있는 실직 관리뿐만 아니라 직무가 없는 산직들, 그래서 동정직, 경고직, 첨설직 뭐 이런 간직들에게도 지급했다. 그러나 이제 지급 기준은 네, 역군적과 마찬가지로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한계가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 시정 정시가의 한계가 여기 있죠. 여기는 의이고요. 여기는 한계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성종 때 1년의 제도 개혁을 거쳐 중앙집권 관료체가 정비된 시기였다. 성종 뒤이은 목종 원년에 시정정시가 대신해서 개정정시가가 수립됐다. 개정정시가의 배경이 됐던 것은 이 성종 때에 1년의 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집권 관료체제 정비죠. 여기에서 이제 그 본 것은 성종 때 들어서 이제 당나라와 송나라의 간제를 받아들여서 이게 이제 한번 셋업을 다시 했잖아요. 리셋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세팅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시가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개정 전시가는 수급차의 등급에 따라 18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액을 정했다. 여전히 산직 관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산직 관리를 지급했지만 낮았죠. 현직보다는. 시정 전시가는 막연하게 기준이었던 인품이 삭제되고
간직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따랐다. 또한 지급 대상에 문무 관료와 함께 군인이 새로 포함됐으며 군인은 예전부터 있었던 걸 추정하고 있어요. 한해가에 포함됐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한해가에 여기서는 명시돼 있지 않은데 여기는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병종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군인전이라는 것은 이게 아마 수조지를 인제 지급하는 대상을 한정해서 얘기한 건데 주로 인제 중하사관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그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상급군인들 뭐 장군이라든지 중랑장이라든지 그 난장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인제 이들은 무과에 포함돼 있죠, 저쪽 가전에. 예. 하여튼 요렇게 있고 그 문무관 사이에 차등을 두어서 무관보다도 문관이 우위에 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후 전시가는 1014 년, 1034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쳤고 1076 년에 경정정식가로 인제 정비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 갖고 이제 현종 5년 때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당시 이제 문무 양반이나 그 잡색층 그러니까 잡리들 있죠. 잡리들에게 전과 전지와 시지를 좀 더 줬다라는 조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덕종 3 년에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한인전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인전시과. 그래서 유품 이하의 간직이 없는 자제들에게 지급한 게 한인 전시과인데 이제 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요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경정 전시과는 개정 전시과 마찬가지로 그 지급 대상을 18가로 나눠졌으며 차별화된 부분도 많았다. 우선 전체적인 지급 액수가 감소되었고요. 지급 대상은 산지 관리에게는 제외됐다. 이는 전시과의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 어, 이는 전시과의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 실질 관리 위주로 지급됐음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선지 관리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신식 관리 위주로 지급됐는데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이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간직 수가 늘어났다는 거 보시면 돼요, 간직 수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인제 산직을 이렇게 지급할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산직은 자기가 직접 인제 일을 할 때만 이제 지급받는 거고 물러나면 단순히 직급만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전에 비해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하게 상승했다는 거 특징을 보인다. 권한 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무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인제 올라갔던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하급의 이속도 군인도 이전보다 간직이 분할돼 지급받았다. 자 이와 함께 이제 별도 지급된 전시과가 존재했는데 무상계 받은 사람들이 지급한 무상계 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휘업 종사자나 승려들에게 지급한 별사 전시가 있고 또 공로나 세운 관료들에게 지급한 공훈 전시와 이게 훈전이었는데 요때 인제 제도를 정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품 이하의 간직이 있다가 자손 없이 사망한 관료나 부인, 자손이 없는 먼저 죽은 군인의 부인, 자손이 없는 퇴역된 군인들이 지급하는 구분전 같은 것들이 제도가 있었다.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봤고요. 예. 그 구분전 같은 게는 이게 이제 후에 이제 수신전하고 후장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 조선시대 때. 아 이게 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조선시대 때 수신전하고 후량전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전도 이게 되게 많은데 후량 구분전도 있고요. 예. 후량 구분전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양반 구분전도 있고요. 구분전도 있고 작구분전도 있어, 작구분전. 후량구분전, 양반구분전, 작구분전 이런 것들이 인제 있는데 아마 인제 요게 인제 후량구분전 같고요. 요게. 그래서 그 양반구분전은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양반구분전에 속하겠죠. 예 군인들도 양반에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 양반은 그 신분층이면 이때 양반은 이제 문무관을 다 포함해 갖고 인제 얘기하는 것 같고 작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한테 주냐면 향리 같은 사람들 있죠. 향리나 아니면 나룻배나 이렇게 인제 일을 했던 사람들 있죠. 진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줬던 것이 작구분전이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후량구분전이 인제 수신전과 후량전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까지 계속 연결됐죠. 예. 뭐 이렇게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고려시대는 또 전시가 외에도 녹봉을 지급했어요. 이 녹봉. 녹봉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한인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5품 이상의 관리대 자손이 공업 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응해서 6품 이하의 인제 관리 자재들은 한인전을 지급받았다 했죠. 그래서 한인전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이제 그 당시 덕종 때 지급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덕종 때 인제 한인이 처음으로 요 전시관에 들어와서 공급 대상이 되었다. 예.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인전이 통상적으로는 유품 이상에게 이제 지급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아까처럼 그 직역에 대한 대가에 실직이 없는 동정직을 제수받는 간직에게 지급받은 토리였다는 설도 있어요. 아 유품 이하의 자재들이나 동정직 있죠? 예. 동정직에게 줬던 그거다. 그래서 실직 없이 인제 그냥 빈둥빈둥 모는 동정직인데, 이 동정직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하다가 전쟁 나면 또 싸우고 그런 사람들 동정직을 줬던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 인제 그 "유품 이하의 자제들에게 줬다."라는 설이 다수설이에요, 다수설. 예.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유품 이하의 양반 자제로 간직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한인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에게 이제 간인 신분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인제를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손에 없는 하급관리나 군인 유가족들에게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했다. 이 구분전 앞에서 이제 설명했죠. 한편 이들 간인 신분 외에도 직역을 부담하는 항리, 군인, 그다음에 악공, 그다음에 공장 등에도 토지를 지급했다. 항리에 분급된 것은 외역전이라고 했죠. 이 외역전, 그다음에 또 앞에서 나오는 작구분전,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해 줬고, 외역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인제 조선 초기까지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아마 세종 이후부터 이제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있고, 조선시대 때는 이 항리가 그 맞는 그 항역이라는 것 자체가 군역을 대체해서 인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반대국부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해서 외역전이 폐지가 됐어. 남들 다 군대 가는 건데 대신에 인제 항리는 그 군대 가는 대신 항역을 짊어지게 되잖아요. 보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항리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항역을 짊어지니까, 말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군대를 가는 대신에 항리가 항역을 짊어지게 되는데, 그 항역을 짊어지는 대가로 외역전을 줬거든. 그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남들 군대 갈 때 뭐 경제적 지급이 안 되는데 그 왜 항리들에게는 군역 대신에 항역을 짊어지는데 뭐 경제적 지급, 그 경제적 어떤 그 반대급부로 외역전을 주냐. 그래서 외역전을 폐기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냥 공짜로 한 거죠, 항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인제 어 챙겨가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역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시대만 있었고 조선 초기 때 잠깐 있다가 없어졌죠. 이 군역을 이제 매개로 항역을 했기 때문에 외역전에 반대국부를 두는 것은 다른 군역자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폐지된 거예요. 예. 이거는 조선시대 때 내용이고, 군인들에게 지급했던 군인전. 자 이 군인전도 직역의 대가인데, 이 군인전도 뭐냐면 조선시대에 없었어요.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거야. 고려시대는 그 양인 계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냐면 군대를 안 간 사람과 군대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인 중에.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사람들, 뭐 여기 뭐 군반 시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군이든 하여튼 군대에 가는 사람에게 그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군인제를 지급한 거죠, 그 대가로. 근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모두 이제 양인계병제가 확립되면서 모든 성인 남자들, 이거 인제 그 모든 성인 양인들은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군인전에 반대급부를 지급할 필요 없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단순히 인제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고인들만 지급했다. 그래서 군인전이나 이런 것들은 군인 그 저희 뭐야 고려시대나 있었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고려 왕조는 모든 관리와 평리, 군인 등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반대국부로서 토지를 지급하는 정책을 취했던 것이다. 자 왕실의 경비를 인제 뭐냐면 충당해서 내장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내장전은 앞에서 언급한 장 또는 청하고 불리는
특정한 행정구역을 이루고 관리되었으면 특색이다. 자, 이 내장전이 조선시대에도 내장전이 있었죠. 근데 조선시대 내장전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그냥 모든 지역에 그냥 골고루 조금씩 있었어요. 예. 근데 고려시대 내장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떤 지역을 그냥 장초로 설정해 갖고 행정구역에 편입을 시켜. 그래 갖고 예를 들어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걸 장초로 이제 설정하면 양평군 자체가 아예 뭐냐면 왕실의 이제 수조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시킨 게 내장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에 조선시대는 양평군이나 뭐 가평군이나 이런 데 여러 군도에 조금씩 있는 거예요, 내장전이. 이렇게. 이렇게 분산돼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각 관할에는 공회전이 지급되어 경비를 충당했고 그다음에 사원전이 지급됐다. 이렇게 있는데 이 사원전도 이게 이제 특이한 게 고려시대 사원전의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이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병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정리를 해 보면 사원전 관련된 내용은 이제 풀세미도 있지만 시험 문제까지 나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사원전의 의미가 뭐냐? 의미는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사원전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불교 사원에 인제 뭐냐면 소속된 토지를 얘기한 거야. 소속된 토지. 그 왕실이나 뭐 귀족들이 기부한 토지도 있고 고리대를 통해서 인제 뭐 사들인 토지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겠죠.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 사원전이 왜 있냐. 조선시대 때도 왕실에서는 개인적으로 인제 그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거든, 왕실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사원전을 인제 뭐냐 토지를 많이 기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원전이 있었죠. 물론 고려시대보다는 적었지만. 자, 근데 고려시대 사원전이 상당히 병폐가 있었던 게 이 사원전이 점점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사원제가 확대될 배경이 왕이나 귀족들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또는 아까 이제 사원보라고 해서 이 보는 이제 기금이거든요. 여기에서 고리대를 놀려 가지고 이 그 돈을 마련한 다음에 뭐 그 뭐냐면 강제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매입을 통해서 늘려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인제 이런 사원보유형 고리대 폐해가 상당히 컸다. 어. 그 고지대를 인제 주고 뭐 땅 빚을 안 갚으면 이제 땅을 뺏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정부는 이 사원전을 인제 뭐냐면 확대를 막기 위해서 장생포라는 걸 뒀어요, 장생포. 이거 가끔씩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원에 어 그 사원전 외곽에 이 장생포를 세워. 그래서 누구누구 땅이 여기 경계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국가가 여기까지는 사원전 인정해 주겠다. 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사원전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장생포 같은 것들을 이제 했고 특히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특히 고려 후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원전의 폐단이 많았죠. 고려 후기 때는. 대표적인 게 인제 암랑 위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장원에서 보이는 건데 양해를 압박해서 천민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원제 확대도 고리대도 하고 하니까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인제 불교를 까야지만 집권할 수 있는 분위기야.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불교를 우쭈쭈 해야지 집권이 정당화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사원전이 더 확대되고 이제 사찰이 부패해지니까 불교를 까면서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냐면 그 농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공을 운영했어. 사원수공이라고. 그리고 사원수공이 운영되고 또 사원 자체가 인제 뭐냐면 여기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수공업도 인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사원들이 총략이 있었어요. 사원총이라고 해서 사원 밑에 총략들이 형성됐다. 아 그래서 부정부패와 타락이 더 가속화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비판하면서 결사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이 결사운동 결과 인제 조금씩 인제 뭐냐면 예전에는 사찰이 민가에 있었는데 민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부정부패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상중 사찰이 된 거죠. 이거는 결사운동 그 이후부터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부정부패가 되게 심했다. 요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요 관련돼서 사원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 볼게요. 자, 고려 시대에는 전시가 체제하의 여러 토지와 달리 토지만 아니라 인정에 대한 지배를 허용한 시급이나 또 왕실이나 공신들에게 수여했다. 자, 이 시급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죠. 시급은 주로 왕실들에게 주어졌지만 가끔마다 이 공신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채시일가들에게 주었던 것이 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있고 그때 인제 이 시급을 인제 뭐냐면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부를 설치했어. 부.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제국 체제이기 때문에 아니 황제국 체제이기 때문에 고려 황제가 있으면 그 밑에 제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후들이 시급을 받고 거기에 계부, 독자적인 간청이 부라고 하거든요. 이 부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시급은 봉토와 봉호를 이제 함께 수여된 봉투로 전조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공호의 공부 여격까지 수치하여 시급주의 수입이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시급이라 하더라도 시급주의 사령지가 아니어서 상속이 허용되지 않았고요. 그 시급 같은 경우에는 반대에서만 끝나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국가 행정체계 안에 존재했다. 예. 간인에게 토지와 제부로 지급한 건 녹봉이고요. 그래서 1076년에 제정된 대무반록은 제1가 400석으로부터 제47가 10석으로 구성됐고 인종조 때는 1가에서 400석에서 제28가 10석으로 변경됐으며 녹가존 때는 문종조 때는 270석에서 13석 5두까지 16가로 되어 있다가 인종조 200석에서 13 5대에서 14가로 나눠졌다. 이거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녹봉도 같이 주어졌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돼서 뿌셈 사료를 뿌셈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뿌셈 176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인제 전시가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예. 두 번째는 다음 장 넘어가서 177 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예. 자,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태조 23년에 역군정을 설치했는데 역군정은 고려의 통일 과정에서 공이 있는 조신과 군사들에게 지급했고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과 행실에서 착함과 악함이나 공유의 크고 작음을 기준했다. 요 자료 2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예전에 기출 사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읽어보는 겁니다. 예. 자, 여기에 고려사 식하지가 있는데 이 식하라는 건 경제를 담당하는 이제 지죠. 자, 처음에는 역분전 제도를 설정했다. 사만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들과 공신들에게 그 관계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함의 공로가 크고 작은가에 따라 참작을 차등 있게 주었다. 이렇게 있죠. 관련된 기사고요. 자, 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은 거야? 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것은 농공행사의 요소를 가지면서 관료의 측면을 고려해서 지급한 것이다. 당시 통합 과정에서 공로의 대소와 관계가 부합하지 않은 현실에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전시가 제도가 이제 처음 제정한 거는 경종 5년 원년 10 일이었다. 자, 역분전이 제정된 36년 만인데 국초 이래로 정치 변동을 거치면서 공신적인 호족세가와 과거 출신의 관료가 반열로 서열된 것으로 전제됐다. 시정정치과에서는 전시 분급 대상자를 앞에 강종 때 사색 공급제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했죠. 자단 비록 사색 공급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 수급자는 복색별로 여러 등급으로 나눠 지급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는 이제 호족들에게 지급을 했던 거고요. 여기는 인제 간품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지급을 했죠. 그래서 무가, 문가, 그 자가 이렇게 있고 자, 토지 1급 공부인 자삼은 문무 자료의 분할 없이 18분을 구분해서 전지 110결에서 시지 110결을 받았으며 차의 18품은 전지 32결,
그다음에 CJ25열을 받았다. 이하 단 B록의 세 공복에서 무반과 작업은 모두 각각 복색별로 편성했으며 무반은 단산만의 품을 편성되었다. 그의 이제 뭐냐면 강등에 들지 못한 사람은 한 해가로서 15개월을 지급했다. 네. 자, 아직 문무 양반제가 성립되지 않는 단계에서 토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여러 계통에 나눠 토지를 지급한 것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료 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료 3, 4번하고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험 문제 사유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는 거예요. 예. 요건 넘어가고 어,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비로소 직간과 상간의 각각 품을 전시가 정했는데 요때 품이라는 건 주의할 것은 시정 정시가 때 품이라는 거는 이 간등을 얘기하는 게 간직의 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간직의 품이 아니라 관계의 품을 얘기하는 게 관계할 때 1품, 2품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요때 품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 등급 나눈 대로 등급의 품을 얘기하는 거야. 예. 관계와 연관돼 있지만 그렇다고 관계와 일치되지 않은 그러니까 관계와 연관돼 있지만 꼭 일치되지 않는 등급의 품을 임의적으로 기준에 나와 갖고 품을 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품하고 꼭 연결된 건 아니다. 이 관계품이 아니라 등급을 나눠서 인지어 등급을 나눠서 관계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등급을 나눴던 품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간품의 높고 낮은 걸 논하지 않고 인품만 가지고 전시가의 등급을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만 보면 잠깐 약간 좀 그렇죠? 간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간품과 인품을 이제 같이 보는데 그래서 요걸 기록만 보면 여기 기록만 보면 마치 인품만 가지고 얘기한 건데 물론 인품도 중요하지만 간품도 같이 인제 고려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걸 고려해서 만든 것이 인위적인 게 등급품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아 역분전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일종의 이제 그냥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간품과 인품을 같이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밑에 디테일한 내용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삼 이하는 18부문이 나눴다. 예. 자삼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계층이요? 호적 계층이고요. 18품인데 이제 이거 요때 품이라는 것은 간품과 인품을 고려한 인위적인 등급 품이라는 걸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6품 정도 이상은 원흉 계층으로서 상당히 이제 대호적들의 계층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반은 단삼 이상의 10품을 나눴고 비삼은 8품을 나눴다. 녹삼은 10품을 나눴다. 자, 이때 품이라는 것은 품계가 아니라 요 관계와 그다음에 인제 그 간품과 인품을 고려해서 등급을 나눈 그 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요.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무반인데 무반 같은 경우에는 단산층들만 준 거야. 단산 5품이라서 있다, 무반은. 자, 그다음에 이하 잡직 관리대계는 각각 인품에 따라 차이를 두고 나눴는데 그리고 그 이에 전시가에 미치지 못한 자는 모두 그 15개월이었다. 이거 한 해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인제 보고 나서 얘네들도 인제 요게 포함돼 있겠죠. 예, 요게. 그리고 인제 또 군인들도 요게 포함될 것이라고 뭐냐면 추론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명시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명시되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개정 정식가 때부터 명시되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요런 얘들이 아마 군인이나 앞에서 이제 잡지 관리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급됐기 때문에 요게 한 해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이거는요. 예. 뭐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사료를 읽을 때 주의할 것은 간품이 높고 낮은 걸 논하죠. 인품만 가지고 전시까지 논했다. 그래서 '간품이 없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 밑에 있는 사료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총론적인 내용이고 이 뒤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 이게 간품뿐만 그러니까 인품뿐만 아니라 간품도 포함돼 있고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때 품이라는 거는 앞에서 몇 번 강조했지만 관계의 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급의 품을 얘기한 거고 이 등급이라는 것은 간품과 인품 같은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 갖고 품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 사료를 이제 봤고요. 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경종 때의 전시가는 목종 원년에 12월 개정했다. 자, 성종 때 관료제가 정비됨에 따라서
전시 지급의 구분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인제 그 1 가에서 18 까지 나눴으며 1 가는 전지 100 개에서 시지 70 개를 지급했고 이하 체감하여 18 가는 전지 20 개월만 지급되고 시즌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외제도 17 개월은 이제 지급했다. 전시가 지급은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시전 전시가에 비해 내용 규정이 간편하고 체계화돼서 전체 관료가 한 체계 안에 망라하여 토지를 분구했다. 앞에서 이제 시정 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제 관계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개정 전시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인제 관료체계 고려 관료제가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 문만과 무만 사이에 토지 지급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무만이 인제 두루지 우위였다. 자, 요 관련된 내용 앞에서 인제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군인층이 토지 지급 대상에 들어가 앞에 군인층 같은 건 한해가가 들어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명시돼 있지 않은데 이때는 인제 군인층, 일반 군인들이 군인정을 지급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마고는 17가 23 개월로 보고는 18가 20개월로 받은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거 서류직도 앞에서 얘기한 거는 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한 해가에 인제 들어갈 거 한 해가에 들어가서 그 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는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직도 토지에 지급되어 주사, 녹사, 별가 16가, 영사, 서사, 감사, 서영사, 승지 등 17가였다. 자, 목종 정식과는 덕정 3년에 4월 다시 개정됐고 이때는 한인들이 토지 분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주목되는데 세부 규정이 정하지 않아 자세히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문종 30년에 인제 그 한번 개정돼서 경정정식과를 하게 되는데 가등은 종전처럼 18가로 하되 간회가 없어졌으며 한회가가 인제 가등으로 편입되고 각 간직의 간품의 순차에 따라 배치했지만 주요 간직은 원래 간등보다 상위 간등을 배치하기도 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간품에 비해서 받는 가등보다 주요 간직은 청요직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무관들은 좀 그때 인제 많이 받았죠. 이런 것은 자기 똑같은 간품을 받더라도 높은 가등에 배치시켰다. 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일가 중서령과 상서령 문화시중들이 속하며 전지 100 개월과 시지 50 개월 받았으며 18가는 한인 잡류에 속하며 전지 17 개월 받고 시지는 지급받지 못했다. 자, 경정전시가는 목종 때 개정전시가에 비해 여러모로 달렸는데 가장 주목된 점은 공급된 전시의 규모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자, 일가의 경우에는 목종 때 170 개월에서 150 개월로 이가는 160 개월에서 135 개월로 등등등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요. 무신에 대한 대우가 인제 크게 향상되어 상장군의 경우에는 목종 때 5가에서 3가로 올라갔고 대장군의 경우에는 6가에서 4가로 올랐으며 다른 무신도 모두 가가 상승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이제 권한과의 전쟁을 하면서 무신의 지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 문무 양반은 모두 16가에 배치돼 있으며 지급 총액은 시직을 제외하고는 전지만 보면 10만 개로 추정된다. 자, 문종 때 전시가가 경정된 이후 새로 개정된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관료사의 변화에 대처해 국가가 전제를 제대로 분급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추세 속에 국가가 분급 전지에 대해서 관리 분급 전지에 대해 관리 내지 통제하는 권한이 약화됐다. 자, 이 계열의 토지들은 공전들이라고 하죠. 인제 보통 수조권을 인제 국가가 갖고 그걸 나눠주는 이 공전들이 이 당시 농장이 확대되면서 점점 축소되었다라고 인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토지는 후기에 이르면 국가의 관리 통제를 벗어나면서 서서히 이제 전수되어 가산화되었다. 자, 이 가산화된 관련된 내용은 뒤에 농장 확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전시과 관련된 내용을 인제 봤습니다. 민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상대적으로 민전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 전시가도 이 최근에 안 나오긴 하는데 민전은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도 전시가는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겠는데 자, 하여튼 민전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87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87 번이에요. 예. 자, 고려의 토지 제도가
87번이죠. 예. 두 번째 인증은 87번입니다. 예.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고려의 토지 제도가 전시가 체제에 근거를 한다는 것은 가린층에 대한 토지 급여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왕실이나 간청 등 공공기관이나 직역을 담당한 관리, 향리, 군인들에게 그들의 경비를 충당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지급한 걸 전시가 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려에서는 일반 농민이 소유한 토지는 민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전 위에다가 이제 뭐냐면 전시가 수조지가 설정된 거야. 예. 자, 요걸 이제 좀 약간 정리해서 이제 좀 보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인데 좀 정리해서 좀 볼게요. 표를 잠깐만 이거 어딨어? 어. 아, 여기 없어졌네. 잠깐만요. 예. 내려가 있었고 이걸 예. 자, 여기 인제 좀 보면 아 요걸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크게 인제 수요권적 토지와 소유권적 토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수조권적 토지를 나눠 보면 수조권을 국가가 갖고 있으면 공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조권 입장에서 인제 개인이 갖고 있으면 사전이 되는 거예요, 사전. 그래서 소유권 토지도 인제 기준을 보면 소유권은 이제 토지를 매매,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걸 국가가 갖고 있는 공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 소유권상 사전은 이제 갖고 있으면 이게 민전이 되는 거죠. 그 민전이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수조권은 그 민전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국가 토지를 국가가 수조권 설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게 토지라고 보면 국가 토지의 소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상 그 국가 토지의 소유 공전은 여기는 수조권이 설정되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는 수조권이 제외된 거고 수조권이 설정된 것은 뭐냐면 여기를 의미하죠.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제 설정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그렇지만 수조권상은 또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자, 지세를 국가에게 납부하면 공전이 되는 거고요. 수조권상 그 공전이고 그다음에 지세를 개인에게 그 관리에게 납부하면 이게 사전이 되는 거야, 사전.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세 그러니까 지세와 지대를 또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지세라는 것은 인제 국가가 한테 바치는 세금을 의미한 거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한테 갖다 바치는 그 세금을 그 지세라고 한 거고 지대는 그 당시에 인제 그 임대인이 임차인이죠. 임대인한테 그 지주한테 땅을 빌릴 경우에 그 빌린 대가가 나는 게 지대예요. 예. 그래서 보통 지세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이 원칙이야. 10분의 1 지세 원칙은.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예. 그다음에 지대는 그 당시에는 인제 그 보면 2분의 1이라고 인제 하는데 이건 변작 방수에 입각해서 하는데 작게 재는 2분의 1을 더 걷어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조권상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소유권상 요게 공전과 이렇게 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전은 이 소유권상 이렇게 사전을 의미하고 요 표에서는 요게 민전이죠. 민전. 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보통 백정이라고 부르는 고려의 농민들. 백정이라는 것은 인제 보통 고려 시대는 정오하고 백정이라고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죠. 근데 백이라는 건 없을 백자를 얘기해요. 이거는 백백자가 아니라. 그래서 없는 거, 특별한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백정이라고 불렸던 고려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분려받은 토지를 견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자, 이 토지는 농민 사이의 경작지를 마음대로 매매도 할 수 있었다. 자, 농민들은 개간과 매입을 위해서 이 민전의 확대를 도모했다. 정부의 대부분 토지는 이런 농민들 사이인 민전에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 왕조는 이런 민전을 공전이라고 붙였다. 이때 공전이라는 거는 수조권상 공전을 얘기하는 거야. 공전. 예. 그래서 인제 공전을 불렸고 그야 국가는 농민에게 그 수확의 10분의 1 조를 거두었다. 즉 토지 고유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는 농민 사회에 속하는 민전을 농민에게 급여하는 형식 실시하여 공전을 쓰이고 거기에서 조를
수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이때 토지의 국유화 원칙은 왕토 사상이죠. 왕이 모든 토지의 주인이다. 이런 게 왕토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통치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이념적인 거예요, 이념적인 거. 그래서 이제 농민은 이러한 조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들의 사회에 속하는 개별적 보유지로서에 대한 국가로부터 법제적 공인을 얻게 된 것이다. 자, 고려 시대에 농민들이 균등하게 토지를 분급하는 군전제도를 실시했던 견해는 이런 공전제를 염두에 둔 데서 온 것이다. 자, 그래서 고려 대부분의 토지는 이러한 농민의 사회적인 민전이었다. 고려는 이들 민전에 나오는 조와 농민들이 부역한 역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고려는 민전의 소유자인 농민으로부터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를 거둬들이고 그들에게 또 교육과 공부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꾸려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민전이 세력 있는 귀족들에 의해서 경변되어 농장을 한 것은 농민층의 분해를 초래하여 국가 수익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농장이 만들면 뒤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민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농장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농장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지면 그 자기 토지의 소유지 안에 그 뭐냐면 그 권력자들이 거기에 인제 수조지를 설정해요. 자기 토지에 수조지를 설정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면세권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을 할 때 이 농장이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수조권을 줄 수 있는 이제 수조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토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제 수조권이 줄어들면 국가 재정의 악화도 있을 수 있고 관리대에게 이제 더 이상 수주지를 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 농장의 확대는 국가가 수조권을 거둘 수 있는 공존의 약화를 불러일으켰다. 촉수를 불러일으켜서 그리고 국가 재정의 악화와 그다음에 신진 관료들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으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귀족 정치기에 진행되어 농민들의 어떤 토지의 이탈을 초래하여 유민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귀족 정치부터 해갖고 이 농장 확대는 그 후에 무신 정권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검문 세력들이 집권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서 이탈한 유민들이 발생했다. 유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관제에서 벗어났다는 거. 자기 본관에서 활동 규정됐는데 벗어났죠.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이 본관이 자기가 사는 곳을 의미지만 고려 후기 때 유민들이 고려 그 중기 때부터 이제 유민들이 많아지면서 고려 후기 때는 어떤 의미로 이제 바뀌어지냐면 예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이제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밀양 박씨라고 하면 난 밀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제가 이제 밀양에 한 번 가봤나 두 번 가봤나 그랬는데 근데 밀양 박씨라고 하는 거야. 그 의미가 뭐예요? 예전 조상들이 밀양에 살았다라는 의미죠. 이게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등장한 개념이야.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의 토지 소유 관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토지 소유 관계를 보면 고려의 토지제도는 소유 관계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얘기했죠. 공전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고 사전은 민간이 갖고 있는 거야. 예. 이건 소유 관계에 따라서 이제 한 거고 왕실 소유인 내장전이나 간청에 딸려 있는 공회전 같은 공공유 국공유지는 공전에 속하고요. 일반 농민들이 조상대대로 이제 이어받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민전 사전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전도 국가의 10분의 1 정도의 조세를 납부했으므로 이 또한 공전이라고 했다. 요때 이 공전의 의미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공전인데 이건 수조권상 인제 공전이라고 볼 수 있고 수조권상 또 그 뭐냐면 민간에게 관리에 설정되면 사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이거는 모든 토지가 국유랑 관련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은 소유권상 사전이지만 수조권상 공전이거나 아니면 민간이 갖고 있으면 사전이 되는 거죠. 예, 관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 고려 왕조는 전시가에 의해서 직역이 담당한 관리, 향리, 군인들에게 그 직역에 대한 반대국보 토지를 공급했는데 그것은 민전의 수조권을 준 것이었다. 자, 이들 전시가의 가전이나 공운전, 외역전, 군인전 등은 사전이라 불려진 시는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어 다만 민전에서 국가에 납부하고는 조세 수조권만 이해한 겁니다. 요때 사전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 수조권상 의미의 사전이에요. 예.
국가가 수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국가가 준 거죠. 국가가 인제 자기 땅을 이제 준 거죠, 수도권을. 그래서 인제 수도권상 사전의 의미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에 관리에게 준 거 아니면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사전이라고 한다. 자, 민전의 소유자는 10분의 1 조세를 국가에게 바치는 대신에 그걸 대신에 누구한테 바치냐면 관리, 향리, 군인들에게 납부할 입니다. 자, 이와 같이 뭐냐면 고려시대 때 공전 사전을 구분하면서도 모든 토지가 국유라는 관념을 가지고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에서도 조세를 받아들이 이를 공전이라 칭했다. 그러나 이 고려의 이 토지 제도가 현실적으로 사유의 성격이 강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래 고려의 토지 국유제란 고대로부터 나온 왕토 사상에 나온 산문에 불과하고 실제는 사적 지배가 강했던 것이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가장 고려의 가전은 그 자체로 세습이 허용된 게 아니었으나 자, 고려의 전시가 같은 거 이 가전은 이게 이제 자기가 퇴직하거나 죽은 후에 반납을 할 토지예요. 근데 이건 명문상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이게 세습이 되죠. 왜 세습이 되냐면 자기 지위를 아들이나 뭐냐면 손자에게 계속 세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습을 지위가 세습되면 당연히 그 반대국부였던 이 가전 또한 어떻게 세습이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직역이 세습화되면서 이 가전 또한 세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습이 한 대, 두 대, 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대 거쳐 갖고 세습이 돼요. 그러면서 이 수조지가 일종의 이 집안의 사유지가 돼 버린 거야. 이걸 이제 수조지의 가산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농장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가장 고려의 가전은 그 자체로서 세습이 허용된 것이 아니었으나 현실적으로 그 아들이 다시 관리가 됨으로써 세습적으로 되기 마련이었고 특히 공업은 법제적으로 자손에게 상속 허용 영업전으로서 사유지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영업전이라는 것은 영구히 계속 보장하는 거죠. 공업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수조권을 준 거지 토지 자체를 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집안이 계속 수조권을 얻으면 일종의 거의 지주화 돼 버린 거죠, 지주화. 이것도 이제 사전의 가사라의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수조권만 줬던 토지인데 이 공음제는 이건 법제적으로 계속 인정받기 때문에 몇 대 가면 마치 자기의 토지인 것처럼 토지 소유권까지 침범하게 되는 거야. 이건 공호전뿐만 아니라 가전도 그래요. 가전도 앞에 세습은 허용되지 않지만 직역이 세습화되면서 몇 대 지나가면 사전에 가산화가 일어나서 소유권까지 침범해 갖고 마치 그게 자기 땅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농장이 확산됐고요. 자, 항해 외역전이나 군인전도 여기 세습에 의해서 자손이 상속살 수 있어 영업전이었다. 이것도 인제 뭐냐면 원래는 세습이 안 되지만 직역이 세습화되면서 그 반대 후보였던 그 군인전이나 외역전도 세습되기 때문에 영업전 성격이 띠고 있는 거죠. 더욱이 공전이라고 일컬어진 민전의 실체가 일반 농민이 조상대들 물려받은 사유지였으므로 사유지였으면 고려시대 토지 소유 관계의 실상을 포시할 것이다 될 것이다. 포시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는 인제 수치제도와 인제 조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인제 건너뛸게요. 이게 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거 조선시대에 관련돼서 인제 내용이고 여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건너뛰고 어 넘어가서 인제 좀 어디를 보냐면 음 이제 귀족사회와 인제 사회 구조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인제 보기 전에 후세 내용을 좀 볼게요. 고려의 상업하고 고려의 수공업 관련된 내용이 많이 여기 빠졌어. 거의 없 없 없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요거는 인제 그 따로 인제 푸세미에서 자료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제가 좀 계속 한 것 같은데. 예.